바닐라 아이스크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비벼서 먹는 거죠? 비벼서 먹는 거라고 말해. 비비적? 비비적? 그냥 뭐 약간 쉐이크처럼 됐는데? 아보카도 비벼 먹는 게 맞냐고요? 비비는 거 아니야? 아니 비벼 먹는 거라면서! 야! 하기 전에 소리를 한번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제가 오늘 설명해볼 술은요, 한국의 전통주 가몽로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주류 박람회에서 직접 맛을 보고 맛있어서 사온 가몽로라는 술이고요. 처음에 이 술에 대해서 알고 있긴 했어요. 원래 디자인이 특이하고 맛있다고 해서 님들이 몇 번 추천해줬던 그런 술이었거든요. 맛을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는 술이었어. 그래서 사오게 됐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가몽로라는 술이 어떤 술인지 소개하고 어디서 유래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몽로를 빚는 양조장이랑 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명인 가족분들이 술 빚는 일에 좀 진심이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 방법인데요. 가몽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원재료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런 걸 좀 들어보면은 이게 술이 아니라 약간 약? 아니면 한약처럼 느끼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효부터 숙성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맛과 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음식과 궁합이 좋은지, 또 다양한 음용법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몽로는 이름 그대로 달 감자에 붉을홍, 그리고 이슬 노자를 써서 단맛의 붉은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슬은 이슬처럼 맺힌 증류주를 의미하고 한국 전통 약소주 중 하나에 속하는 술입니다. 홍이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몽로는 붉은빛 증류주, 홍주에 속하는데요. 조선시대부터 이 홍주가 여러 지방에 있었긴 했지만 현재는 가몽로와 진도 홍주 두 개만 전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몽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주 중 하나로 조선 3대 명주에 속하는 술입니다. 조선 3대 명주로 많이 언급되는 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명주가 뭐가 있냐면 일단 가몽로 이거랑 배와 생강을 주 재료로 하는 이강주, 그리고 대나무 진액이 첨가된 중력고가 있습니다. 사진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중력고고요. 아래에 있는 게 이강주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가몽로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래 가몽로는 평안도 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명주로 손꼽히는 술이에요.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동국 세시기 같은 문헌과 춘향전, 별주부전 같은 고전 문학에까지 기록될 만큼 유서 깊은 술이거든요. 춘향전에서는 춘향이가 이몽룡이랑 이별을 할 때 가몽로를 이별주로 올려서 그의 발길을 붙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주부전에서는 자라가 토끼에게 용궁에 가면은 가몽로도 맛볼 수 있다 얘기하면서 유혹하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복 후에 평양에서 평천 양조장을 운영하던 이병일 명인과 아들 이경찬 명인이 가몽로와 문배수를 생산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 때 월남을 하면서 그 맥이 남한으로 이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파주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몽로 양조장인데요. 이 양조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좀 더 본격적으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 술을 만들고 있고 현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진은 파주 가몽로 양조장인데 원래는 이곳이 공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개조해서 지금은 사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규모가 대기업 주류 공장처럼 크진 않지만 전통 옹기 발효실이나 증류기, 약재 침출고 같은 전통주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두루 갖춘 양조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막 개방되어 있는 공간은 아닌데 가끔씩 뭐 학생들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오픈을 해가지고 안주도 제공해주시고 투어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해주신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가몽로에 대한 이야기는 18세기, 19세기에도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시중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가몽로, 양조장 가문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최대 규모의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던 이병일 명인과 그의 아들 이경찬 명인이 현재 가몽로 양조장의 시초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북한 평양에서 관서 가몽로로 불리던 전통 명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문배주와 함께
평양소주로 이름을 많이 날렸었고, 이 사진은 화덕식 증류 방식을 사용해서 가목로를 만드는 과정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가문에서 만들던 사진이래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이경찬 명인의 가족들이 다 남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남한에서 가목로 복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전쟁 때문에 쌀이 귀해지니까 양곡관리법으로 인해서 쌀로 술을 만드는 게 금지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잠시 맥이 끊겼다가 1986년부터 다시 생산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1980년경에 고 이경찬 명인님이 몰래 빚은 가목로와 이경찬 명인님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분이 이경찬 명인이시고 이게 담갔던 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만든 거죠. 밀주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리고 1986년에 문배주를 만드는 기능 보유자로 이경찬 명인님이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양조법을 전수해줬는데, 큰 아들 이기춘님한테는 문배수를, 둘째 아들 이기양님한테는 가목로를 전수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이기춘 명인님이시고 문배수를 지금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기양 명인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가목로를 전수받았다고 했잖아. 근데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한동안 가목로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었는데 2005년에 이경찬 명인의 막내딸,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이 막내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기숙 명인과 그 사위인 이민영 부부가 파주에서 정식 면허를 받고 지금의 가목로를 복원해서 그 맥을 이어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부부시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얘기가 되게 길더라고요. 고생이 엄청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지정한 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그 바로 전 명인이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전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기양 명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너가 전수 받은 게 아닌데 너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명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너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명인으로 인정받는 기간이 정말 오래 걸려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 정말 힘들게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기숙 명인님은 이기양 명인 아니고 자기의 아빠 이기찬 명인님께 그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되게 이상하죠? 사실 이기찬 명인님이 더 위에서 전수를 해준 건데 중간에 있는 이기양 명인님이 전수를 해주지 않았다고 인정을 안 해줬었대.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다고 해요. 다음은 제조법인데요. 가목로를 만드는 절차가 길고 손이 많이 가는 편이라서 맛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복합적이고 풍부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가목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최근에 올라온 40분 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참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제조 방법도 자세하게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긴 영상이 있어. 퀄리티 되게 좋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목로를 빚는 방법은 전통 방식과 약재 활용이 결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목로는 삼양주를 증류해서 만든 증류주예요. 그러니까 밑술에 덧술을 2번 더해서 총 3번 발효한 다음에 증류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는 보통 밑술 한 번만 작업을 해가지고 단양주에서 증류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손이 많이 간다고 했던 게 이 과정을 발효한 다음 끝나면 또 다시 덧술을 작업하고 또 발효가 끝나면 또 덧술을 작업하고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한 게 삼양주입니다. 가목로에 쓰이는 곡물과 약재는 전통 문헌에 기록된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기에 쌀과 메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7가지 약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 약재, 용안육, 진피, 정향, 생강, 계피, 감초, 지초 이렇게 7가지 약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밑술에 넣는 곡물은 맵쌀과 메조를 사용하고요. 메조가 뭐냐면 좁쌀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맵쌀에다가 좁쌀 같은 걸 섞어가지고 밑술을 작업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메조라는 게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품종이라서 한때 수입산을 썼었는데 현재는 국내 재배 농가를 찾아서 국산 메조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적 기록에 언급된 재료는 가급적 국산으로 사용을 하고 인위적인 양조 효소나 감미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엄청 힘들게 그 씨를 구해가지고 재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밑술을 만드는데 맵쌀로 고두밥을 짓고 메조를 따로 쪄서 식혀두는데 맵쌀과 메조의 비율이 7:3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누룩과 물을 넣어서 약 13일에서 15일간 발효를 시키면 밑술이 만들어지고요.
이 밑술의 발효가 끝날 때쯤에 덧술을 담그는데 동일하게 맵쌀과 메조로 만든다고 해요. 이 발효가 완료된 밑술과 다시 섞어서 발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또 13일에서 15일이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발효 진행 과정에서부터 한 달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발효가 끝난 삼양주를 2번에 걸쳐서 증류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사진은 밑술을 담그는 그런 사진이에요. 영상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 증류는 옛날에는 항아리 증류기를 사용했는데 17년 기사에는 내압 증류기로 바뀌어서 이제는 내압 증류기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은 없고 이제 항아리 증류기를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한 달 전에 올라온 영상을 봤을 때는 항아리 증류기로 만드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직접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상 문의는 따로 못 해봤는데 이런 사진이 기사에는 나오면서 여기 뒤에 있는 증류기 보이죠? 이런 증류기를 예전에 사용했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7년 기사였어. 한 달 전에 올라온 그 영상에서는 요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겠다. 물어봐 주신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신기하죠? 이 다음에 침추를 진행하는데요. 7가지 약재를 넣어서 침추를 진행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진행이 되는데 용안육이라는 약재가 단맛을 내게 된다고 해요. 이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이게 용안육이거든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 약재가 단맛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약간 좀 용안육이라고 해서 되게 큰 과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쬐끔쬐끔한 말린 과일이더라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돼요. 옛날부터 수입을 해서 썼다라고 돼 있어요. 조선시대 그때부터. 그러니까 문헌 자체에도 한국에서 나는 과일이 아니라고 되어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수입해서 쓰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재료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한국에서 쓰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게 한국에 있다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맞아요. 그냥 다른 나라 과일을 그때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약 2달간 침추를 시키고 건져낸 뒤에 이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추가로 숙성을 시키면 비로소 완성된 가목로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사진은 숙성을 하는 동안에 잘 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 이규숙 명인님의 사진입니다. 요때 이렇게 살피는 사진이 기사 사진으로 활용이 됐더라고요. 항아리 되게 크죠? 숙성하는 항아리가 작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아까 7가지 약재를 썼다고 하니까 방풍도 들어갔었는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풍이라는 약재를 여기다가 넣었었는데 현재는 방풍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술에 붉은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약간 황색에 가까워진 거를 님들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명희님 말씀에 따르면 가목로의 붉은색이 지초에서 나오는데 이 지초가 좀 오래 담궈 놓으면은 술 맛이 좀 써지면서 본연의 맛을 좀 해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게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쓴맛을 너무 강하게 된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따라보고 붉은색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맛과 향이 어떤지를 알아볼 텐데 제가 오늘은 미리 마셔보고 오라는 얘기가 있어서 미리 마셔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맛 설명을 오늘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랑 일반적으로 평이 어떤지 같이 버무려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목러의 맛은 알코올 도수가 약 40도 가까운 증류주지만 이름처럼 단맛이 감도는 풍미가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에 따르면 은은한 계피향이 감돌고 첫입에서 입안에 달콤함이 올라오면서 약간 약재의 풍미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계피향이 엄청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수정과 호떡 같은 냄새 있잖아. 뭔지 알지? 그 시나몬 냄새 나는 수정과 그리고 아니면 호떡 그런 냄새가 많이 났고 맛은 그냥 니트로 마셔보니까 쌍화탕처럼 약간 달달한데 씁쓸한 맛 있잖아. 양맛 그런 게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진한 맛이 강하게 났고
한약재 같은 맛, 그 씁쓸한 맛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온더락이나 하이볼로 먹으면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직관적으로 약재 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계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할 것 같은 소주인가요? 계피를 좋아하면서 달달한 거를 너무 좋아해. 막 그 수정과처럼 약간 달달한 게 좋으면은 싫을 수도 있어. 근데 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맞을 것 같은? 예전에 제가 파이어볼이라는 리큐르를 먹었었잖아요. 물론 이제 완전 다른 종류긴 하지만 파이어볼 먹었을 때는 시럽처럼 달달한 맛에 계피향이 좀 지배적으로 나는 느낌이었으면 얘는 오히려 한약, 보약처럼 단맛도 있지만 인공적이지 않은 맛에 복합적인 여러 약재 맛이 같이 나니까 완전 결이 다르더라고요. 냄새는 계피 냄새로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맛은 완전히 다른? 파이어볼도 근데 칵테일에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얘도 약간 비슷하게 칵테일로도 썼을 때 궁합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은근 밸런스가 괜찮다고 그랬었어. 그 용안육과 감초 같은 재료 덕분에 과일처럼 은은한 단맛이 배어있고 정향, 생강 같은 향신료는 따뜻하고 향긋한 한약재 향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진피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귤 껍질 같은 거래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것 때문에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 향이 나고 지초는 쌉싸름함과 함께 붉은 색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트러스한 거는 잘 모르겠고 씁쓸한 맛이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음했을 때보다 씁쓸한 맛이 되게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씁쓸한 맛이 느끼한 음식이랑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음식 궁합을 얘기할 때 오히려 화려한 맛의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랑 잘 맞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가 씁쓸하니까 오히려 느끼한 음식이랑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번 증류를 해서 그런지 깔끔한 끝맛이 특징이고 40도답지 않게 약간 부드럽고 이미 그냥 따자마자 에어링이 된 것처럼 치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끝향으로 헤이즐넛이나 초콜릿을 연상시키는 고소하고 그윽한 향미가 느껴진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콜릿이나 헤이즐넛 냄새라기보다는 뻥이어 과자 알아요? 그 뻥이어 과자처럼 살짝 구수한 맛이 나면서 이 여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엄청 길어서 몸이 뜨뜻해지는 기운이 남는 그런 느낌으로 끝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약간 그 달달한 과자 그런 느낌이었어. 뻥튀기 누룽지 하다 나 양념치킨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뭔가 그게 느낌이 났어. 뻥이요 그 과자 그 달달한 거 묻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맛이 나서 되게 신기했어. 다음으로는 페어링과 음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목로는 도수가 일단 높잖아. 그리고 향도 강렬하고 그러니까 풍미가 뚜렷한 음식이랑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육류 요리나 아니면은 전 같은 요리랑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목로는 고기구이, 찜요리 같이 기름지고 진한 맛이 나는 음식이랑 먹으면 한약 향이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전류나 명태포 구이처럼 고소하고 짭짤한 안주와도 잘 맞는다고 하고요. 반면 향이 섬세하고 담백한 회 같은 날것의 해산물이랑은 잘 안 어울린다는 얘기가 많다고 해요. 나는 이게 너무 놀랬어. 오히려 좀 밍밍한 거? 맛이 좀 별로 없는 것들이랑 먹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은근 안 어울린다는 거야. 맞아요. 공식에서 추천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회 먹을 땐 소주잖아. 아니면은 리온슈.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뭐 깔끔한 게 깔끔한 거랑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가목로는 의외였던 게 디저트류나 달콤한 간식이랑도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한가 중에서는 약과 혹은 다크 초콜릿이랑 궁합이 되게 훌륭하다고 하고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가목로를 약간 뿌려먹는 가목로 아포카도가 별미라고 합니다. 난 이거 듣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은근히 이거 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렇게 먹는 사진도 있어. 아 비밀 레시피였어? 그래요? 퍼져 있던데요? 가목로 아포카도? 그래서 나도 가목로 아포카도 궁금해가지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사왔잖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가목로를 부어가지고 먹는 가몽카도. 조선식 아포카도. 그리고 음용 방법은 작은 잔에 소량씩 따라서 니트로 음미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강한 도수와 한방 약재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얼음을 넣어서 온더락으로 마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토닉워터, 탄산수, 오렌지랑 섞으면 약재 향과 달콤함이 조화롭게 어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통주 칵테일 대회에서 가목로 기반 칵테일이 상을 받을 만큼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네요. 뜨거운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몸을 데우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신기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따뜻한 물이랑 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술을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은 한방 차 같은 느낌을 댈 수 있대요. 오요와리도 맞고 그냥 아예 그 술 자체를 데워서 먹는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다. 명인님이 이렇게 먹으면은 감기 걸렸을 때 엄청 좋대요. 약 같은 느낌인 거지. 나도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따뜻한 물도 일단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셔보자. 거대 곱등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몽로는 전통 소주, 전통 약소주고요. 도수는 40도에 용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400ml, 700ml 이렇게 나눠지고 도자기 병과 일반 병 두 가지 병으로 나눠서 판다고 합니다. 맞아, 가격이 좀 없는 편 아니야. 그리고 아마 도자기라서 그렇고 일반 유리병으로 하면 좀 더 저렴할걸요? 가격은 도자기 기준으로 작은 건 45,000원이고 큰 건 7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이 병이 이뻐가지고 유리병 있는데 그냥 이거 샀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도 하나 찍어서 가져왔거든요. 님들이 하도 뭐라 해가지고 내가 이미 먹고 왔거든? 먹으면서 전도 구워가지고 먹고 왔단 말이야. 사진 보여줄게. 어떤데? 내가 사진도 가져왔다. 얼굴 보여요. 얼굴 안 보여? 내가 다 확인했어. 사진 가져왔어요. 어떤데? 위에 초록색 누가 토했냐고? 야! 내가 만든 부추전이야. 손을 보니 세월이 흔적이 느껴진다고요? 아니야! 웃기지 마. 손가락밖에 안 나왔는데. 그냥 니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따랐는데? 조금만 따를걸. 자, 짠! 확실히 그냥 니트로 먹었을 때는 담백한 맛? 구수한 맛이 엄청 많이 나요. 향도 아까는 계피 향이 엄청 지배적이었는데 또 지금 먹으니까 계피 향도 있는데 튀밥 냄새처럼 약간 고소한 냄새? 구수한 냄새가 많이 나요. 곡물 냄새가 많이 나고 이게 왜 그런 건지 다른 술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하죠? 레그가 엄청 많이 생김. 레그가 천천히 떨어지고 조금만 흔들었는데도 잘 생기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 건지 아시는 분? 당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가 보다. 엄청 그 레그가 많이 생기고 잘 안 떨어져요. 좀 느리게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 그쵸? 술 농도 자체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색깔은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색깔보다 주황빛이 도는데 조금 더 투명한 느낌? 그죠? 되게 달 것 같은데 구수한 맛 그리고 시나몬 향 이게 되게 중점적인 것 같아. 짠! 맛있어요. 역시 그냥 먹는 게 좀 맛있긴 하다. 근데 끝에 남는 쓴맛 있잖아요. 쓴맛이 혓바닥 깊은 곳에서 딱 묻어가지고 나오는 느낌? 그래서 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쓰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달지만 끝은 약간 쓰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럭키 알콜 수정가? 그 정도로 달진 않아. 이거는 저는 박람회에서 구했는데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전통주라 가지고 집 앞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으니까 그 유리병으로 된 거는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 조선 3대 명주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되게 맛이 특이하고 다른 증류주랑은 뚜렷한 차이가 있어. 그럼 어디서 사요? 인터넷으로 하라고. 인터넷으로. 짠. 확실히 목 넘김이 부드럽고 끝나는 느낌이 따뜻한 게 확 내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막 뜨거워서 알코올 내려가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기분 좋게 따뜻한 게 퍼지는 느낌? 뭔지 알아요? 되게 그 약재 넣고 우린 물 마시면은 막 몸 약간 따뜻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 맛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많이 먹으면 살찔 것 같긴 해. 온도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도 가져왔어. 얼음 딱 붙었다. 어떡해? 부었습니다. 얼음 소리 들려? 짠! 훨씬 뜨겁거나 씁쓸하다고 느껴지는 그 맛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씁쓸한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온도락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맛있네요. 그냥 이게 더 꿀떡꿀떡 잘 들어가는 느낌이고 맞아요. 한약재의 향이 많이 줄어. 그리고 오히려 그 구수한 쌀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오히려 시나몬 향은 좀 많이 줄어들어요. 약간 담백한 맛? 쌀 티밥 같은 향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시나몬은 오히려 좀 죽는 느낌? 신기하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고소한 냄새나.
냄새 맡아보세요. 맡아봐 빨리. 해보세요. 그리고 또 큰 차이는 니트로 마시면 한 모금 마셨을 때도 엄청 복합적인 맛이 많이 나서 여러 모금, 그러니까 크게 마시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이볼은 씁쓸한 맛을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한 번에 꿀꺽꿀꺽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좋은 점, 술이 너무 빨리 사라지죠. 온도락도 양은 똑같단 말이야. 꿀꺽꿀꺽 많이 마시면 술이 금방 다 사라집니다. 아껴 먹으려면 니트로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취할 것 같아. 제가 그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전 조금 남은 거 가져왔거든요. 조금 먹을게요. 취해서 그런 건 아니고. 맛있다. 일단은 온더락도 박살을 냈고요. 탄산수 하이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 트랩입니다. 자, 넣었습니다. 자, 이거 바스푼도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나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 바스푼을 이렇게 휘적휘적 하는 거. 대박. 소리 미쳤다. 쾌감 지렸다. 멋있지? 살살 젓는 거야? 아, 몰랐어. 왜 이제 말하냐고. 아, 살살 해야 되는 거였어. 대박. 팍팍팍 찍었는데. 아니, 말해줬어야지. 탄산 들어가면 살살 져야 돼요. 아, 괜찮아. 짠. 짠. 맛있다. 이거 확실히 괜찮은데요? 그 한약 약재 맛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장점은 다 살리고 특히 좋은 게 뭐냐면 하이볼 엄청 괜찮아요. 하이볼, 탄산수 하이볼 진짜 괜찮아. 일단 그 구수한 맛은 엄청 살아나고 단맛, 그리고 아까 전에 뒷맛에서 초콜릿, 다크 초콜릿이나 아니면 헤이즐넛 향이 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살짝 그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 초콜릿처럼 달콤한 맛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하이볼 진짜 추천. 맛있다. 그 약재의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방식이 잘 맞을 것 같다. 한 줄평입니다. 이거 잠깐 옆에 두고 토닉워터랑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술 먼저 넣고, 자, 넣고, 아! 또 그냥 막 부어버렸음. 먹어볼게요. 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네요. 뭔가 그 인공적인 토닉워터의 단맛이 그 가몽로의 은은한 단맛을 그냥 발로 차버려요. 뭔 말인지 알아? 그 은은한 단맛을 발로 차버리고 이상한 그 씁쓸한 맛이랑 구수한 냄새랑 토닉워터의 단맛, 이상한 맛이 나. 토닉워터가 가몽로 발로 쳤어. 살짝 너무 단맛도 강한 것 같고, 얘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냄새도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토닉워터 냄새만 나고 냄새가 거의 안 나. 하이볼이 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그냥 담백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니트로 마시거나 온더락으로 먹고, 그냥 기본으로는 하이볼로 먹으면은 약간 전통주 이미지랑 다르게 막 쑥쑥 잘 들어가는 술 같은 느낌이 나요. 전통주면 약간 살짝 무게 잡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얘는 무게 잡는 느낌이 아니야. 하이볼은 너무 가볍고 마시기에 너무 좋아요. 매력이 있어. 지금 남은 게 따뜻한 물 타먹는 거랑 아이스크림이랑 먹는 게 남았거든요. 따뜻한 물까지만 타 먹어보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가져올게요. 조금만 타 먹어볼게요. 그렇게는. 난 솔직히 따뜻한 물에 타 먹는 거 안 좋아하거든. 자, 조금만 넣은 다음에 한 70도 정도 되는 물 부었거든요. 짠! 진짜 양맛 난다. 오히려 찬물이랑 반대로 그 뜨거운 물을 하니까 그 한약재 맛이 더 강조되는 그런 거 있죠. 찬물로 하면은 한약재 맛이 좀 사라지고 뜨거운 물로 하면 한약재 맛이 막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다. 진짜 약 먹는 거 같아. 계피향도 확 살아나고. 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야. 진짜 약 먹는 느낌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 속이 막 엄청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아플 때 한번 먹어볼까? 몸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해. 아마 뜨거운 약재를 먹어서 그런 거겠죠? 다행이다. 조그만 한 잔에 해서 다행이다. 이제 진짜 아이스크림만 먹어보고 끝내야 될 것 같거든. 이제 대충 아이스크림 한 4숟가락 정도 뜬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조금만 술을 부어볼게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비벼서 먹는 거죠? 비벼서 먹는 거라고 말해. 비비는 소리. 비비적 비비적. 와, 그냥 뭐 약간 쉐이크처럼 됐는데? 아보카도 비벼 먹는 게 맞냐고요? 비비는 거 아니야? 아니 비벼 먹는 거라면서! 야! 아 제가 비벼 먹는 거라 했다고! 에! 이거 안 되겠어. 술이 너무 많이 넣었나봐. 자, 바로 아이스크림만 떠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그냥 약간 올려서 먹는다는 느낌으로 먹으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가몽로어 맛이 납니다. 굳이 추천은 안 드릴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냥 맛이 약간 따로 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일단 비추, 그리고 저처럼 섞어 드시면 안 됩니다. 섞어 먹으면 진짜 맛이 없어. 그냥 안 비비고 살짝 떠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으면 가몽로의 쓴맛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려 먹는 맛이어서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야. 초코 드리즐 뿌리듯이 해보라고? 그럼 이 국물을 먼저 다 먹어야 되는데. 섞어서 일단 비벼가지고 드시지는 마세요. 맛이 없습니다. 너무 써!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 멘트 하나 추천 부탁드립니다. 춘향이도 마셨던 술! 오늘은 조선의 3대 명주 중 하나인 가몽로를 마셔봤는데요. 정말 맛있는 술이었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먹어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진짜 섞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아.